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P12 즉 이제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가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양자역학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P12가 컨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고,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계가 시간에 따라 진화를 하더라도 결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에너지, 토탈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한 토탈 에너지가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다 하면은 그건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많이 봤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절대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면은 그 값은 변화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고,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어떤 개가 처음에 그 웨이브 펑션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이제 퍼터베이션이 뭐 들어오거나 어떤 뭐 하밀토니안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 양자역학적인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웨이브 펑션의 시메트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순간에 그 시메트리가 뭐 엔티시메트릭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엔티시메트릭으로 가야지 중간에 시메트릭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의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웨이브 펑션이, 그 개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그 개의 어떤 이제 어떤 관측이 시작됐던 초기에 뭐 예를 들어 시메트릭이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관측했어요. 그랬어도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상태가 시메트릭 이니셜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개의 관측이 시작됐던 어떤 이제 시점에서 시메트릭 했다면 나중에도 시메트릭, 그래야지 관측 결과가 동일하겠죠. 그죠? 바뀌었다 그러면 관측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관측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어떤 관측을 했어요? 정기적인 관측을 했어요. 관측 결과가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제 시메트리가 바뀌면 안 된다. 왜냐면 웨이브 펑션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웨이브 펑션의 오퍼레이터를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그걸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이 바뀌어버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같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관측을 했어요. 정기적인 관측이나 과학적인 관측을 했는데 결과가 같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의 시메트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자 상태가 초기에 시메트릭 했다면은 계속 시메트릭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It remains symmetry. 그 이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메트릭이었다면
계속 시메트리로 남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야.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면, 그래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면은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가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아이덴티컬 파티클이었다면은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가 콘스탄트 오브 더 모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웨이브 개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의 시메트리는 변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개 조건이 뭐냐면 시메트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엔티시메트릭이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엔티시메트릭이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엔티시메트릭이라면은 만약에 걔가 초기에 엔티시메트릭이었다면은 나중에도 또 엔티시메트릭이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어떤 파티클 시스템이 이제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메트리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 한번 그 결정된 페르미온 시스템이 측정하다 보니까 시메트리가 바뀌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이제 프린서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웨이브 펑션이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이런 이제 그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게 있죠. 투파일 시스템에서 시메트릭한 거가 이제 뭐 이제 n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책에서는 2s 이렇게 썼죠. 책에서는 그죠? 그러나 그대로 따라요. 노멀리제이션 팩터죠. 예. psi 1 psi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시메트릭한 거를 표현하고 psi 엔티시메트릭한 거는 n의 2a분의 1에 psi 1 2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한번 페이티를 한번 연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P12에 P12에 psi S를 해봐요. 그러면 1, 2를 2, 1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N의 ES분의 1에 psi 2, 1 더하기 psi 1, 2가 돼요. 이거하고 변화 없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 psi S예요. 그죠? 됐으니까 따라서 요 P12의 아이겐 밸류가 1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P12의 A를 해봐요. 엔티시메트릭.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si의 a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p12의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시메트릭 스테이트의 경우에 이렇게 된 거, 이런 스테이트가 바로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이면서 아이겐 밸류가 1인 거고, 이렇게 되는 상태는 그리고 이제 엔티시메트릭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는 P12의 아이겐 스테이트면서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아이덴티컬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그 파티클을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파동함수의 대칭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를 갖다가 기술하는데 결국은 딴 건 잘 몰라도 그 파동함수의 대칭성만 보고서도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아이덴티컬한 입자들을 기술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두 종류로 구분한다. 스핀에 의해서 아까 스핀에 의해서 일렉트론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스핀에 의해서 이제 두 개로 에너지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상태를 차지하는 스핀은 서로 반대다 하는 걸로 이제 구분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자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자가 따르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은 엔티시메트릭한 그 이제 웨이브 펑션 시스템을 따른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절에 이제 파울리 프린서플 그거에 대한 그 얘기인데 하여튼 그 섹션은 그거예요. 섹션은 이제 3으로 넘어가서 거기 1, 2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이제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구분 기준이 뭐냐 하면은 half-order integral 스핀 예를 들면 1half 이런 것들 half-order예요. half-order integral spin antisymmetric antisymmetric wave function.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섹션의 제목인 파울리 프린서플이 나오는 거예요. 파울리 프린서플이 나와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엔티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을 만족해야 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일렉트론은 또는 스핀이 해퍼드 인테그랄 스핀을 가지는 파티클들은 전부 파울리 프린서플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파울리 익스크루전 프린서플. 파울리 익스크루전 프린서플을 만족해야 된다. 추후에 그러면 그거는 보여주면 돼요. 추후에 보여줄게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추후에 이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스터티스티컬하게는 페르미 디렉 스터티스틱스를 만족하죠. 이것도 뭐 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일렉트론이라든지 프로톤 이런 거, 그다음에 뉴트론, 뉴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족하는 통계는 페르미 디렉 스터티스틱스. 우리 통계적으로 파티클을 처리할 경우에 페르미 디렉 스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스핀이 되면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system of identical particles of 이제 인테그랄 스핀의 경우 이제 이거는 뭐 스핀 제로거나 1이거나 2거나 뭐 이런 거죠. 인테그랄 스핀의 경우에는 described 일단 시메트릭 해야 돼. 좀 전에 했던 거 시메트릭 웨이브 그래서 이제 이런 파티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파울리 프린서플이라는 게 뭐죠? 일렉트론이 스핀까지 같으면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사이는 당연히 쿨럼 인터랙션이 작용하죠. 서로 쿨럼 리펄션을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만약에 쿨럼 인터랙션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의 스핀이 해퍼드 인테그랄 스핀이면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엔티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웨이브 펑션이 0이 돼버려. 0이 돼버리니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기술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현상을 기술하려면은 그 현상 고유의 웨이브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해퍼드 인테그랄 스핀을 가진 어떤 그런 입자들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입자가 모든 게 다 같으면서 같은 상태의 입자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웨이브 펑션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파울리 익스크루전 프린서플인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사이에 쿨럼 리펄션을 무시하더라도 여하간에 이와 같은 해프 인테그랄 스핀을 가진 입자들은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이제 해프 인테그랄 스핀을 가진 입자들은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페르미온이라 그러고, 그죠? 이게 페르미를 따서 이런 입자들을, 이게 헬프 인테그랄 스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페르미온이라 그러고, 이런 거를 이제 보존이라 그러죠? 보통 명사인가? 보존,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 해서, 보존.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자들이 있는 거죠. 스핀이 이제 인테그랄 스핀인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세 아인슈타인 statistics 그래서 아까 파티클 두 개일 경우에 이런 건 아까 저기 이제 이걸 따르는 거죠. psi A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입자들의 웨이브 펑션은 이런 입자들의 매니 파티클 웨이브 펑션은 이거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인테그랄 스핀을 가지는 입자들의 웨이브 펑션은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맞느냐? 맞았잖아요. 근데 맞았잖아요. 우리 화학에서 1s에 2 하는데 이 2가 일렉트론 스핀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 이렇게. 그러니까 스핀이 구분이 돼야지만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스핀까지도 이제 구분이 안 되거나 같거나 이제 같은 어떤 스핀을 가지는 그런 입자가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같은 궤도를 돈다. 만약에 2궤도라는 건 S궤도를 도는 거잖아요. 두 개의 입자가 이제 S궤도를 돌아요. 도는데 그 입자가 스핀까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게 여기 엔티시메트릭한 이제 그런 웨이브 펑션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개가 똑같은 걸 가지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가 똑같다 그러면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웨이브 펑션 방법으로는 기술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핀이 다른, 명백히 스핀이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존재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스핀이 다른 상태로 존재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죠. 일렉트론 두 개가 같은 궤도에 존재하려면은 스핀이 다른 상태로 존재해야지, 이건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스핀을 제외한 다른 것들, 똑같다. 근데 스핀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핀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다 똑같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 스핀이 달라야지만이 두 개의 그 일렉트론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파울리 프린서플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니까는 이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원리라고 하는 거는 따르는 게 원리죠. 그래서 그런 일렉트론 같은 그런 입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엔티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제까지 다 실험적인 어떤 결과가 다 서포트 돼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론 물리학을 할 때 이론 물리학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실험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죠.
될 때까지, 실험적 서포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많은 이론학자들이 다 맞아 막 이구동성으로 해주면은 그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누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나는 이제 맞다 그러고 저쪽은 안 맞다 그러면 실험 결과가 얘기해주는 어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많은 실험 결과가 이거를 토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맞다.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험이 또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결국은 실험적으로 서포트 했기 때문에 원리가 결국은 살아있는 거죠. 뭐가 하여튼 뭐 어떤 원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이 자연의 어떤 산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원리라고 하는 거는 실험적 서포트예요. 실험적 서포트가 뒷받침해 줌으로 인해서 그거는 원리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붙어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오렘이죠. 누구의 시오렘 했는데 그게 나중에 와서 뭐 보니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오렘으로 계속 남는 거죠. 명백한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제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시오렘으로 남다가 나중에 보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호킹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예죠. 나름대로 그 블랙홀에 대한 시오리를 정립했는데 이제 관측이 이제 그 양반 살아생전에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냥 남은 거죠.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돌아가셨건 살아 있거나 간에 하여튼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 결론이 나겠죠. 근데 그 결론이 나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험에 의한 결론이죠. 실험에 의해서 봤더니 그 시오리가 이펙티브하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의 이제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의 어떤 이제까지의 그 추세를 보면 결국은 이제 실험 결과가 증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관련 있는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가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게 확인해 보면은 다 이걸 따르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다 이렇게 된 것이죠.